풍경입니다. 풍경. 누구나 좋아하는 학자가 있을 겁니다만 전 마루야마 마사오라는 학자를 대단히 좋아하는데 작년에 우리 당 원내대표가 각자 자기가 이 시점에서 추천하고 싶은 책 하나를 원내대표실에 비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 마루야마 마사오의 일본 정치사상서 연구를 추천해서 드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책 나중에 나온 일본어 번역과 근대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가토 슈이치하고 문답하는 책인데 일본요? 이제 물으니까 가토가 마루야마 마사오가 답하기를 생전에 일본은 전쟁이 치잖아요? 그럼 그 다음 날 그 나라로 대규모 유학을 보냅니다. 이런 발언이 있어요. 전 그 말이 워낙 인상적이라서 2000년 이래 지속적으로 그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물론 일본 아사히 신문은 헌법의 제약과 미일 안보조약의 틀은 어딘가에 놓아두고 온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비판적 의견을 밝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시아 재균형 정책하고 일본의 적극적 평화 기여 정책은 이미 대세이고 건널 수 없는 강입니다. 자, 그러면 묻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일 정상회담이 있었고 미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외교부나 통일부는 당연히 대통령께 분석하는 보고서를 올렸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구체적인 훈령이나 지시가 있었을 텐데 어떻습니까, 장관? 예, 지금 미일 방위협력 지침이 개정된다는 사실 또 아베가 방미한다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나와 있던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대통령이 잘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번에 중남미 순방하게 되신 거는 이미 사전에 이제 올해 합의가 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추진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시아 아프리카 특별정상회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저희도 물론 이제 대통령께서 일정이 이제 어렵기 때문에 총리께서 가실 수 있었다면 총리가 가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국내 사정상 것이 어렵기 때문에 부총리께서 가신 거고요. 다만 이제 이 회의 성격상 그렇게 이것이 서브스탠스를 다룬 그런 회의라기보다는 다 기념행사적인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 기회를 이게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은 인도네시아 정부도 저희의 그런 불참의를 잘 알고 이에 양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근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이제 저희가 이제 중남미 순방한 것은 저희 외교 지평을 이런 동북아, 한반도 동북아를 넘어가지고 전 세계로 확대시킨다는 그러한 이제 광범위한 그런 전략이 입각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알겠어요. 예. 자, 그 다음에요. 지난주에, 집권 여당하고 정부 사이에 외교안보 당정 회의가 있었는데 통일부 장관은 거기에 왜 초청받지 못했죠? 신문이 물었던데 초청받지 못했다고. 왜 정부 여당은 통일부 장관도 안 부릅니까? 통일 문제는 외교안보 문제가 아닙니까? 어때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그날 회의는 주로 최근에 외교하고 국방 관련돼서 논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교안보 흐름 전체에 대해서 주로 보도자료가 나오고 그걸 가지고 주말판 신문들이 다들 1면이나 3면 털어서 썼는데 통일부는 무슨 부서입니까? 이산가족 다루는 부서입니까? 아니면 외교안보 부서입니까? 외교안보 부서이지만 현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그 전주에 북한 인권 문제 당정 협의회는 제가 참여를 했었고요. 그래서 안건에 따라 아마 달라질 거라고 좋습니다. 생각합니다. 자, 지난주 당정회의 이후로 윤 장관님, 자, 국회 쪽에서 여러 가지 새누리당 쪽에서 집권 여당 쪽에서 여러 가지 의견 제시가 있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그런 비판들을 수용하고 새로운 정책들을 조정해 나갈 NSC 회의나 그다음에 별도 관계 장관들 협업하는 회의나 조정하는 회의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 NSC는 이제 정기적으로 또 수시로 이제 열리고 있고요. 또 당정협의에서 제기됐던 당의 아주 좋으신 그런 고견들은 제가 충실히 다 전달을 하고. 자, 그 이후로 회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주말에? 주말에, 주말 시점에 회의를 했고요. 주말 시점에 언제 했어요? 물론 보통 저희가 날짜를 밝히진 않습니다만은. 아니, 정확히 하세요. 예, 그건 하여튼. 자, 주말에 했어요? 안 했어요? 자, 당정회의 이후에. 당정회의 전에 했습니다. 그렇죠. 전에 예, 했고요. 됐어요. 네. 그 다음에. 그리고 또 제가 제가 물을게요. 그 다음. 네. 자, 좋습니다. 자, 5월부터 8월 중순까지 그러니까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끝나고 재보궐선거도 끝났고 그 다음에 8월 말 되면 프리덤, 가디언 연습도 있고 대체적으로 남북관계가 이 시점을 전후해서 개선되고 상당히 긴장이 완화되는 이런 추세인데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는 5월에서 8월 중순까지를 남북 대화를 위한 골든타임이다. 시체말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이 시점에 새로운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나 정책적 변환을 위해서는 방향 전환을 위해서 한 달이나 두 달 전쯤에 내부 회의가 있었을 거고 유관국과 협의를 거쳤을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정 간에 논의도 있었을 텐데 어떻습니까? 자, 첫째는 정책 변환에 대한 의지가 있습니까? 두 번째, 이런 정책 변환을 위한 의지의 표현으로 관계 장관들 간 회의나 NSC 회의나 유관국과의 협의나 당정 협의가 있었는지 이야기를 해주세요. 혹시 통일부 장관한테 아니, 여기 장관이 하세요. 네. 일단 이제 이 앞으로 이제 8월까지의 시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대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위기라는 그런 또 분석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남북관계 개선, 특히 이제 외교당국자 입장에서는 남북관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거의 모든 주요 정상회담과 또 제가 하는 외교장 회담, 지난번에 바로 캐리 장관과의 회담과 유선 통화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고요. 특히 이제 북핵 문제를 진전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남북관계 개선에 좀 더 활로를 불어넣기자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통일부 장관님. 네. 예, 올해는 특히 광복 70주년이죠. 분단 70주년. 자, 좀 더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요약해서 물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남북관계 발전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위한 협의는 NSC 등 관계기관 협의를 지속하고 거기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정부가 지난 5월 1일 민간교류에 대한 입장을 발표해서 민간교류 적극 지원 입장을 발표한 것도 그러한 협의의 일환으로 나온 것입니다. 자, 구체적인 정책 변환의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걸 주제로. 그러니까 정책 변환이라기보다는 정책 기존 기조와 또 현재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서 앞으로 우리가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나갈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예, 1분 남았으니까 제가 그냥 이야기할게요. 지난 10여 년 동안 북한은 이미 한미 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동북아 정세 전반적인 측면에서 전 세계적인 최대의 위험국가로 만들었고 우리도 거기에 결정적으로 동조를 합니다. 그리고 전작권 한수를 무기한 연기하는 거죠. 자, 이제 사드 문제가 현안이 되니까 우리는 그건 미중 간의 문제다 이러면서 자꾸 책임을 회피하려 들고 미국은 아니야. 북한 미사일과 핵 위협의 대비용이야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이미 북한의 위협론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미국의 입장이 동조해왔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판단해왔고 그다음에 그런 방식으로 국내 정치에 악용한 측면도 있고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전작권을 환수를 무기한 연기해버립니다. 전 이게 치명적인 균형의 상실이라고 늘 비판해 옵니다만 그런 관점에서 남북관계는 악화돼 있고 우리 한국의 외교안보에 있어서 동북아 전략적 자율성으로 완벽하게 축소돼 있고 미국의 아시아 제휴 균형 이 시점을 전후해서 개선되고 상당히 긴장이 완화되는 이런 추세인데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는 5월에서 8월 중순까지를 남북 대화를 위한 골든타임이다. 시체말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이 시점에 새로운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나 정책적 변환을 위해서는 방향 전환을 위해서 한 달이나 두 달 전쯤에 내부 회의가 있었을 거고 유관국과 협의를 거쳤을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정 간에 논의도 있었을 텐데 어떻습니까? 자, 첫째는 정책 변환에 대한 의지가 있습니까? 두 번째, 이런 정책 변환을 위한 의지의 표현으로 관계 장관들 간 회의나 NSC 회의나 유관국과의 협의나 당정 협의가 있었는지 이야기를 해주세요. 혹시 통일부 장관한테 아니, 여기 장관이 하세요. 네. 일단 이제 앞으로 이제 8월까지의 시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대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위기라는 그런 또 분석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남북관계 개선, 특히 이제 외교당국자 입장에서는 남북관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거의 모든 주요 정상회담과 또 제가 하는 외교장 회담, 지난번에 바로 캐리 장관과의 회담과 이번에 이제 저희가 이제 중남미 순방한 것은 저희 외교 지평을 이런 동북아, 한반도 동북아를 넘어가지고 전 세계로 확대시킨다는 그러한 이제 광범위한 그런 전략이 입각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알겠어요. 예. 자, 그 다음에요. 지난주에, 집권 여당하고 정부 사이에 외교안보 당정 회의가 있었는데 통일부 장관은 거기에 왜 초청받지 못했죠? 신문이 물었던데 초청받지 못했다고. 왜 정부 여당은 통일부 장관도 안 부릅니까? 통일 문제는 외교안보 문제가 아닙니까? 어때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그날 회의는 주로 최근에 외교하고 국방 관련
대해서 논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교안보 흐름 전체에 대해서 주로 보도자료가 나오고 그걸 가지고 주말판 신문들이 다들 1면이나 3면 털어서 썼는데 통일부는 무슨 부서입니까? 이산가족 다루는 부서입니까? 아니면 외교안보 부서입니까? 외교안보 부서이지만 뭐 현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그 전주에 뭐 북한 인권 문제 당정 협의회는 제가 참여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 안건에 따라 아마 달라질 자, 거라고 좋습니다. 자, 지난주 당정회의 풍경입니다. 풍경. 누구나 좋아하는 학자가 있을 겁니다만 전 마루야마 마사오라는 학자를 대단히 좋아하는데 작년에 우리 당 원내대표가 각자 자기가 이 시점에서 추천하고 싶은 책 하나를 원내대표실에 비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 마루야마 마사오의 일본 정치사상서 연구를 추천해서 들여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책 나중에 나온 일본어 번역과 근대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카토 슈이치하고 문답하는 책인데 일본요? 이제 물으니까 카토가 마루야마 마사오가 답하기를 생전에 일본은 전쟁이 치잖아요? 그럼 그 다음 날 그 나라로 대규모 유학을 보냅니다. 이런 발언이 있어요. 전 그 말이 워낙 인상적이라서 2000년 이래 지속적으로 그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물론 일본 아사히 신문은 헌법의 제약과 미일 안보조약의 틀은 어딘가에 놓아두고 온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비판적 의견을 밝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시아 재균형 정책하고 미국의 일본의 적극적 평화 기여 정책은 이미 대세이고 건널 수 없는 강입니다. 자, 그러면 묻습니다. 이런 식으로 윤 장관님, 자, 국회 쪽에서 여러 가지 새누리당 쪽에서 집권 여당 쪽에서 여러 가지 의견 제시가 있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그런 비판들을 수용하고 새로운 정책들을 조정해 나갈 NSC 회의나 그다음에 별도 관계 장관들 협업하는 회의나 조정하는 회의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 NSC는 이제 정기적으로 또 수시로 이제 열리고 있고요. 또 그 당정협의에서 제기됐던 그 당의 그 아주 좋으신 그런 고견들은 제가 충실히 다 전달을 하고 자, 그 이후로 회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주말에? 주말에 그 주말 시점에 그 회의를 했고요. 주말 시점에 언제 했어요? 물론 그 보통 저희가 그 날짜를 밝히진 않습니다만은 아니, 정확히 하세요. 예, 그건 하여튼 자, 주말에 했어요? 안 했어요? 자, 당정회의 이후에. 그 당정 회의 그 전에 했습니다. 그렇죠. 전에 예, 했고요. 됐어요. 그 다음에요. 그리고 또 제가 제가 물을게요. 그 다음. 네. 자, 좋습니다. 자, 5월부터 8월 중순까지 그러니까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 끝나고 재보궐선거도 끝났고 그 다음에 8월 말 되면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도 있고 대체적으로 남북관계가 이런 식으로 미일 정상회담이 있었고 미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외교부나 통일부는 당연히 대통령께 분석하는 보고서를 올렸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구체적인 훈령이나 지시가 있었을 텐데 어떻습니까? 장관. 예, 지금 미일 방위협력 지침이 개정된다는 사실, 또 아베가 방미한다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나와 있던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대통령이 잘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번에 중남미 순방하게 되신 거는 이미 사전에 이제 올해 합의가 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추진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시아 아프리카 특별정상회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저희도 물론 이제 대통령께서 일정이 이제 어렵기 때문에 총리께서 가실 수 있었다면 총리가 가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국내 사정상 것이 어렵기 때문에 부총리께서 가신 거고요. 다만 이제 이 회의 성격상 그렇게 이것이 서브스탠스를 다룬 그런 회의라기보다는 다 기념행사적인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 기회를 이게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은 인도네시아 정부도 저희의 그런 불참의를 잘 알고 이해 양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근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